방금 저희 원장님이 마라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마라도 주민분께서 구조해서 저희 측에 전달했고요. 상당히 중요한 개체라 최대한 구조를 하려 했으나 구조 시점이 늦어져 이 한 마리만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긴 하면서도 꽤나 중요한 개체예요. 열어보겠습니다. 아오, 아꼬아라. 건강해 보이는데? 흔히 우리나라 야생오리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흰뺨 검둥오리의 유조입니다. 이 정도면 한창 어미를 따라다닐 시기예요. 한번 밖으로 꺼내보겠습니다. 흰뺨 검둥오리는 바닷가, 개울가, 강가, 민물 등 물가를 가리지 않고 일부는 겨울철새인데 대부분은 텃새로 지내는 애들이라 우리나라 하천이 있는 곳이면 거의 어디서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탐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보이기도 해요. 보통 이 시기에는 이미 어미에 대한 각인도 다 끝난 상태라서 사람은 그렇게 좋다고 따르려고 하지는 않고요. 무사히 성체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잘 돌보고 충분히 먹이 훈련과 비행 훈련만 잘 해준다면 야생에 무사히 돌아가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라도가 이런 새들이 번식하기에는 꽤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이런 새들의 번식이 확인이 된다는 건 기후변화로 인한 새들의 활동지역 변화를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마라도 내 종다양성 변화 등의 증거로도 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비행이 가능한 새들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 따라서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 번식하려는 습성을 갖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흰뺨 검둥오리의 첫 번식 사례는 너무나 어이없는 사례로 무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일단 먹이 반응을 확인하려고 미롬을 소량 뿌린 케이지에 잠시 놓아두려고 합니다. 반나절 넘게 굶었다고 해요. 수초나 곤충을 잡아먹는 새이기 때문에 아마 미롬에도 반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바로 반응을 보여주네요. 미롬의 영양균형이 그닥 좋지 않아서 혹시나 사료에도 반응할까 싶어서 닭사료를 좀 가져왔어요. 사료도 먹어주면 들보기가 아주 편해지긴 하는데 사료를 못 봤나? 케이지 중앙에 다소 뿌려보겠습니다. 여차하면 물이라도 좀 적셔야 할 것 같아요. 안 먹어? 아직 사료에는 그닥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보통 흰뺨 검둥오리는 10개에서 15개 사이에 알을 낳아서 남매 개체가 같이 발견되거나 그쪽에 합류하는 게 정상인데요. 이 개체를 발견해서 구조한 마라도 주민의 증언으로는 마라도 내에 아직도 서식하고 있는 길고양이의 공격으로 어미가 먼저 사냥을 당하였고요. 나머지 남매 개체들도 길고양이의 공격으로 모두 물려가면서 그걸 목격한 주민이 나무니 한 마리를 수습해 저희에게 신고했습니다. 24년 6월 기준 아직 마라도 내 길고양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요. 마라도 내 길고양이를 반출하기로 결정하고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반출된 개체는 40여 마리이고 유난히 길고양이의 복지만을 생각하는 유사 동물보호단체 마라도 고양이 반출반대 시위와 문화재청 내 악성민원 등으로 현재 길고양이 반출은 중단됐습니다. 현재 조류보호를 펴서 추정하는 마라도 내 고양이 수는 110마리 이상, 길고양이 보호단체에서 주장하는 고양이 수는 70마리 이하로 개체 수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중요한 사실은 현재 길고양이 반출은 중단되었고 마라도 내 고양이 번식과 증식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렇게 실제로 야생조류 피해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문화재청이 무슨 이유인지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꽤나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마라도 내에서는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시공지 등의 또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야생조류의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현재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쥐의 퇴치에 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체수 모니터링과 트랩 등을 통한 포획 등을 진행 중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길고양이만큼은 오히려 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되는 등 반생태적인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반출된 고양이들을 위한 도서관 건립이 확정됐는데 고양이 도서관의 고양이 수용수는 한계가 정해졌으나 해당 도서관의 운영을 맡은 위탁단체의 주장과 행동은 오히려 마라도와 제주도 내 길고양이 개체수를 더 늘려 도내 야생 생태계를 교란하는 모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통과제리 같은 만화나 구전 이야기 등의 요인으로 쥐를 퇴치하기 위한 고양이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중들의 상식과는 다르게 고양이는 쥐 사냥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비행성이 있고 사냥하기 쉬운 조류족, 특히 애초에 취약한 어린 유조나 육출을 하려고 자기 방어가 취약한 어미새들이 주 사냥 대상입니다. 창고나 도시에서 고양이가 쥐를 사냥하는 건 애초에 그 환경에서 고양이가 잡을 만한 것이 쥐가 전부였을 뿐, 다양한 생물 환경이 있는 야생이라는 뷔페에서는 개고양이는 그저 마이너한 사육일 뿐입니다. 그리고 삭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과다하게 있을 이유는 없어요. 아직 각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부 산하기관 같은 경우 들개나 개고양이 같은 야생화된 애완동물에 관해서는 비상식적으로 반생태적이고 호의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 시점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현재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이 있을 시 끝까지 책임질 것, 야생화된 애완동물에게 먹이주기 등의 인위적 생존 요인을 주지 말 것, 혹시나 마음 갖는 개체가 있을 땐 직접 입양해서 책임질 것, 이 세 가지 정도만 잘 지켜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라는 동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는 야생과도 동떨어진 사람과의 교감 환경 내에서만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런 황당한 이유로 이런 구조 사례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